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누르고 여기 뭐 계속 누르고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줘야지만 그 배열 수식 그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수식 하기 전에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를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가 계산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함수야. 그런데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되게 어렵게 생각해. 아니 잘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자,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민함 1이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쳐봅시다. 100이 있고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씨, 김씨, 박씨가 있다고 합시다. 자, 매치라는 함수랑 인덱스라는 함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써보는 거지. 매치라는 함수가 뭐예요? 라고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배열에서 지정된 수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얘는요, 요렇게 이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 Q 옆에 있는 탭키를 누른다고 했잖아요. 탭키를 딱 누르면 lookup value라는 게 불이 켜졌어. 그쵸? 우리 vlookup, hlookup 할 때 lookup value 내가 찾는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매치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내가 lookup value 이민함 3이라는 값을 찾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민함 3이라는 값을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매치라는 함수를 주인님이 사용하려고 해. 그런데 내가 lookup value로 넣는 게 이민함 3이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민함 3이에요. 컴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lookup array라고 나왔잖아. lookup은 찾는 거. array는 ref range array 범위잖아. 범위. 그래서 상대 위치 값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민함 3을 찾을 건데 요렇게 찾으면 요렇게 어레이 범위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어레이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 부분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민함 3은 내가 선택한 어레이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범위를 이렇게 넣으면 얘는 몇 번째가 될까? 두 번째가 되는 거지. 내가 만일에 이렇게 범위를 넣는다고 하면 얘는 몇 번째? 아니, 얘는 내가 어레이를 얘는 열을 기준으로 넣었잖아. 그럼 얘는 몇 번째 있는 거야? 이민함 3을 내가 찾을 건데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어.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요게 매치라는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면 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상대 위치 값을 찾아주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값에 상대 위치 값을 찾아주는 게 매치라는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자, 컴마를 하고 얘는 우리는 그 vlookup, hlookup 할 때 0일 때 정확한 값을 찾았잖아요. 그죠? 1일 때 애매하고 유사하고 사이의 값을 찾았잖아요. 그치? 근데 매치라는 함수는 여기 빼기 1이라는 옵션이 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부분이 나오는데 되게 헷갈리게 나와.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매치라는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기준으로 내가 넣어주는 lookup array를 기준으로 거기에 있는 값이 몇 번째 있니? 이거를 찾아주는 게 매치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인덱스라는 함수는 색인이야, 색인. 인덱스라는 함수가 오히려 더 쉬워. 인덱스라는 함수는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색인이라는 건 뭐냐면 책 뒤에 보면 그 내가 뭐 이렇게 몇 페이지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 가방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30페이지에 있어 라고 하면 30페이지를 딱 피면 그 단어 가방이라는 단어가 거기 딱 있잖아. 그게 색인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색인이라는 건 뭐냐면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하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내가 지정한 값을 갖고 오는 게 인덱스라는 함수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탭키를 누르니까 얘는 어레이랑 레퍼런스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어레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어레이는 내가 행이 됐든 열이 됐든 하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만일에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어레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컴마를 하면 얘는 로우럼을 따져서 내가 여기에 이민함 3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얘는 몇 번째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3에 해당하는 세 번째의 값을 갖고 와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로우럼으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세 번째인 값을 갖고 오는 거야. 이민함 3이랑. 자, 여기서요. 만일에 내가 범위를요, 요렇게 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요렇게 했다고 하면 내가 인덱스에서 컴마 3이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어레이로 들어갔는데 열을 기준으로 들어갔잖아. 우리 눈에는 그냥 로우럼이지만 얘는 그냥 요렇게 어레이로 들어갔다면 얘는 인식하는 거는 컬럼 너머로 해서 세 번째 있는 값을 불러온단 말이야. 이게 인덱스라는 함수야. 내가 여기에 선택한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가. 그러면 매치랑 인덱스가 같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값을 찾을 때 매치라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몇 번째 있는 값에 해당하는 다른 열에 있는 행에 있는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인덱스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딱 쓰면 얘는 100이라는 값을 갖고 오고, 자, 인덱스라는 함수를 내가 레퍼런스 범위로 집어넣었단 말이야. 범위로 집어넣으면 얘는 어레이로 집어넣었을 때는 행이나 열을 기준으로 몇 번째 있는 값이지만 레퍼런스로 집어넣었다고 하면 얘는 로우럼 컬럼럼 행값 열값을 지정을 해줘서 그거에 있는 값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내가 만일에 이렇게 범위를 집어넣어줬어. 그럼 내가 김씨를 갖고 오고 싶어. 그럼 얘는 뭐 넣어줘야 돼? 숫자로? 행, 열 값을 어떻게 넣어줘야 돼? 행을 기준으로 로우럼이 하나, 둘, 세 번째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열로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잖아. 그럼 얘는 3,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레퍼런스로 집어넣으면 행값, 열값을 기준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냥 어레이로 들어가면 내가 선택한 뭐 행값이든 로우럼이든 컬럼넘이든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오는 게 인덱스라는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인덱스랑 매치랑 함수랑 같이 쓰여져서 요런 거지. 여기서 1, 2, 3에서 100, 200, 300에서 가장 높은 값을 받은 그 사람의 이름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맥스라는 함수를 쓰겠지, 그치? 맥스라는 함수를 써서 얘네들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얼마야? 그러면 300이야? 라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매치 함수를 써서 300이라는 값이 몇 번째 있니? 라고 알고 있으면 여기서 300이라는 값이 몇 번째 있니? 라고 알고 있으면 얘는 세 번째 있어? 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인덱스를 이렇게 씌워서 세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와주세요 라고 하면 이민함 4라는 값을 갖고 올 수가 있잖아. 그치? 만일에 성씨를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를 씌우면 세 번째 있는 박씨라는 걸 갖고 오겠다. 한번 해볼까? 자, 내가 300이라는 맥스 함수를 써서 300이라는 값을 갖고 왔어요. 매치라는 함수를 쓰고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있는 박씨를 갖고 오고 싶어. 박씨를 갖고 올 거야, 박씨.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표에서 물론 우리 뭘 쓰면 돼요? vlookup 쓰면 되겠지. vlookup 써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vlookup을 쓰는 게 아니라 매치랑 인덱스를 써서 박씨를 갖고 오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맥스 함수를 써서 최대값이 나왔다고 치면 우리는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지금 얘의 값을 찾을 거야. 그죠? 콤마. 그랬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찾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루커버리. 나는 얘네들에서 찾을 거예요. 그죠? 콤마. 얘는 정확한 값을 찾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상대 위치 값이 세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씌워서 어떻게 하면 돼? 이씨, 김씨, 박씨 중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세 번째 값을 찾아줘 라고 해주면 여기에 박씨라는 값을 갖고 만일에요 이 수식이 300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맥스는요
뭐가 되는 거야? 200이 되는 거잖아. 200이 되니까 상대 위치값도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했던 배열함수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배열함수를 눌러서 다시 한 번만 써봅시다. 공식을요. 한번 여기다 한번 쓰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수, 숫자를 세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sum과 sum if에 해당하는 공식들이 있었는데 두 개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sum을 사용하는 거는 sum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조건이 하나일 때 계산을 한다고 하면요.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게 첫 번째 조건. 조건이 하나니까 가로를 한 번만 열었어요. 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돼야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래서 가로 안에는 우리가 조건, 성별이 남이니 거주지가 춘천이니 학년이 1학년이니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함수랑 if랑 쓰여져서 배열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공식을 외울 때 배열함수라고 사용이 된다고 하면 기본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if가 나오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컴마가 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외우면 컴마 대신에 곱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잘못된 공식을 써놓고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sum 안에 if가 들어가. 그런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if는 가로 열면 조건이 오니까요. 그렇죠? 얘는 따다다다 컴마 범위만 오는 거죠.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래서 여기에 어포스트로피를 하고요. 조건이 두 개일 때는 sum if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범위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요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공식 4개만 정확하게 우리가 외우면 개수는 범위 대신에 1로만 써주면 되니까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공식을 외우고 범위 대신에 1은 개수를 센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열함수 공식이었고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쓰는 연습은 왜 하냐면 문제에 나오면요 이 공식을 써놓고 해야 돼. 그냥 는 해서 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풀 수가 없어. 자기가 숙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배열함수만 이렇게 좀 써놓고 꼭 하세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개야 계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공식을 써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열함수의 쉬운 부분만 지금은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고 조금 변형된 게 나오거든. 근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들의 공식을 잘 이해를 하고 써놓고 일단은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하나 둘 넘어갑시다. 얘는 셋 넷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배열 예제 2로 가서요. 자 sum if를 사용을 해서 자 요거 한번 해볼래요? 자 그냥 sum을 사용해서 이 얘네들의 출석 점수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자. sum을 사용을 해서 여기 표 2에 해당하는 과목명이 C00이고 학과가 전자공학과인 출석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일단은요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sum 함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공식을 써놔야지. 계산을 하는 공식을 써놓는 거예요. sum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쵸?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라 범위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범위의 공식을 쓸 때요, 범위라고 굳이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출석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를 바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로 범위에 그냥 이 범위를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되 얘는요 어떻게 걸어줘야 돼? 나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의 범위는 우리는 어떻게 씌워줘야 돼요? 얘의 범위가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얘네들이 내려오고 옆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F4로 걸어줘요. 계산할 범위는요 F4로 걸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의 범위는 밑으로 풀어주고 옆으로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로 닫고. 그러면 조건은 다 썼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감옥명이 C00이야? 007이야? 005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조건에서 우리가 좀 조건식을 만들기가 쉬워요. 왜? 앞에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짝꿍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을 C002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바로 생각을 해야지. 나는 지금 감옥명을 기준으로 C002야?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얘네들은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건데 변하면 안 되니까 F4를 걸어주고. 우리는 C001을 바로 선택할 수가 없네요. 그쵸? 다른 셀을 선택을 해서 밑으로 내려주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I4를 기준으로 우리는 얘를 어떻게 걸어줘야 돼? 영어만 걸어줘요. 그렇죠? 영어만. 왜요? 나 밑으로 당길 때 I4가 007, 005, 006, 001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옆으로도 만일에 얘를 옆으로 당기지 않는다고 하면 얘는요 안 걸어줘도 돼. 왜냐면 밑으로만 당겨서 끝나니까. 그렇지만 얘는 옆으로 당기니까 영어에 걸어주는 거예요. 영어에 걸어주고 숫자에는 풀어주고 영어에 걸어주고 숫자에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전자공학관이?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학과의 짝꿍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요거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는 전자공학관이? 라고 갖고 오되 얘는 또 어떻게 걸어준다고? 숫자에만. 왜? 나 밑으로 당길 때 빈칸이고 옆으로 당길 때는 컴퓨터 공학과니까 숫자에만 걸어주는 거예요. 숫자에만 걸어주고 영어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커서가 깜빡일 때 우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하면요 얘는 0이 나오죠? 어제도 개수가 0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당기면 그 개수에 해당하는 이번에는 출석의 점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어제 했던 거잖아요. 그쵸? 잘하네. 잘해요. 자, 배열 3으로 넘어가 봅시다. 배열 3. 배열 3으로 넘어가서요. 일단은 최고 월 평균 임금을 구해 봅시다. if max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쵸? 자, 첫 번째 문제. if와 max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일단은 배열 수식이 나오고 기본 함수랑 if랑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if가 나오면 컴마가 와.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 계산을 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거랑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걸 따져야죠, 그렇죠? 좀 문제를 보니까 분류 코드별 최고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분류 코드가 SA야? 분류 코드가 AP야?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조건 하나. 그런데 월 평균 임금의 최대값이야? 이거는 우리가 조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SA에 해당하는 참이 되는 애들만 월 평균 임금이 남으면 거기에 맥스를 씌워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 자, 조건부터 씁시다. 맥스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하나니까 따다다다다 컴마 범위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월 평균 임금의 최고 월 평균 임금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월 평균 임금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그리고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주고요. if 가로 닫고 max 가로 닫아요. 그죠?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 여기 앞에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8부터 23까지니까 SA야 AP야 얘네들도 짝꿍을 넣어줘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SA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그리고 여기서 또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우되 는 SA가 되겠죠? 그렇죠? A3이야? 이렇게. 여기서 A3셀은요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어. 옆으로 당기지 않으니까. 밑으로 당길 때 A4로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딱 치면 342만 원이 되고요. 얘를 밑으로 당기면 AP에 해당하는 256만 원이 된다. 자, 여기서요 이 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눌러가지고 얘를 홈 버튼을 다른 데 좀 옮겨놔봐. 자, 여기서 우리는 매치랑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는 이 월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업무 구분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고 싶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열 함수를 써서 결과를 갖고 온 다음에 매치랑 인덱스를 써서 이 342만 원에 해당하는 256만 원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어떤 거? 이거를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매치랑 인덱스를 써서 만일에 이거를 내가 그냥 풀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요 잘하는 거야. 아주 잘하는 거야. 몰라도 되고. 자, 매치라는 함수를 쓰고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나는 저거에 해당하는 업무 구분에 해당하는 값들을 갖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일단은 분리해서 하세요. 분리해서 매치 함수를 써서 상대 위치 값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인덱스를 써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업무 구분의 값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일단은 연습을 합시다. 일단은 그 옆에다 써야지. 그 옆에다 342만 원 옆에다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해야지. B3을 갖고 와. 1이라고 써서 그래. 우리는 지금 정확한 값을 찾는 얘는 정확한 값을 찾아서 영어로 해서 얘를 갖고 세 번째로 가자. 봐봐. 아직 하기 전에 342만 원 지워.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최대값은 30. 얘를 또 다음 값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씌우면 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에 한 이유는 뭐 때문에 했어? 이게 절대 참조만 씌우면 B8부터 씌우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342만 원의 값을 어디서 찾아와야 돼? 상대 위치 값을 찾는 거잖아. 이 루거 밸류는 얘가 돼. 얘네가 되되 여기서 뭐가 필요해?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가 필요하고 얘는 B8이 아니라 142만 원을 갖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저 선택한 범위에서 342만 원에 해당하는 값이 몇 번째 있어? 라고 찾은 다음에 그러면 아 얘가 첫 번째 있어, 세 번째 있어 알면 인덱스를 씌워가지고 갖고 인덱스를 먼저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풀었으면 내려가. 만일에 이게 이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를 밑으로 내려보면 오류값이 생기면 내가 F는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내가 여기서 매치 함수를 구했는데 오류가 생기거나 값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얘만 수정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고 이거를 찾으려고 하면 시간도 걸릴 뿐더러 헷갈리기도 하겠지.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매치 함수하고 인덱스를 씌워가지고 잘하네. 자,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요. 얘를 룩업 밸류에 얘를 집어넣고 여기서 얘를 집어넣으면 못 찾겠지, 그치? 못 찾으니까 얘의 범위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F4 걸어주고 컴마 정확한 값 0이라고 일단은 0만 아세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뿅 내리면 그러면 우리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어레이를 집어넣는 사람은 누구? 우리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집어넣는 거지. 여기서 찾아줘. 만일에 내가 어레이를 요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 더 했어. 그러면 우리는요. 요렇게 해도 돼. 요렇게 하되 여기 값에 매치 값에 플러스 1만 해주면 되잖아. 그죠? 플러스 1만 해주면 돼.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 왜? 인덱스의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만 넣어주면 플러스 1이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 덜 계산하게 하는 거죠. 컴퓨터를 더 편하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값을 갖고 오겠죠. 그렇죠? 근데 기출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쓴 얘네가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쪼개서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값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하면서 연습합시다. B3자리에 집어넣고 얘의 값을 또 복사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된다. C3의 얘를 이렇게 써가지고 컨트롤 Shift 엔터로 계산을 하는 거지. 얘의 값이 사실은 여기에 뿅 이렇게 들어가야지. 식이 엄청 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내가 오류가 생겨서 뭔가를 고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볼 게 너무 많지만 한 단계 봤을 때 그때 오류를 수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럴 리가 없겠죠.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는 여기에 얘의 값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한 2, 3일 정도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계산 문제를 한 2회차 정도 풀면 아 그냥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하고 숙달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개선되어져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을 해보지는 않았잖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의 뇌가 여기에 수능이 되도록 조금씩 한 번씩 두 번씩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가 요런 유형들의 문제고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 또 두 번째 배열함수의 유형 중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조건을 만들 때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이렇게 칠까? 근데 좀 어려워가지고 이걸로 열어서 놔야 되는데 한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라이트랑 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일단은 라이트는 엉뚱한 if가 아니니까 엉뚱한 게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되, 배열 함수를 썼을 때 if가 아닌 다른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건에 이 함수를 쓰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썸을 기준으로 조건이 몇 개인지, 계산을 하는지 개수를 세는 건지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문제를 파악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오픈 카톡에 보면 항상 물어보는 애들이 요거야. 문제가 뭔 말인지 몰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연습할 때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래. 그냥 문제를 보고 그냥 인강대로 따라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이게 조건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좀 접근을 하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 문제를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읽으면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 3에서 분류 코드가 SA인 자료에 대해서 업무 코드별 종사자 수의 합계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계산하는 겁니다. 그쵸? 계산을 하는 거고,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해야 했으니까 아마도 얘가 범위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얘가 조건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따져야 되잖아. 그쵸? 조건이 몇 개야, 얘는? 이 표를 보면요, 그냥 한 개예요. 그쵸? 보세요. 분류 코드가 SA인 자료잖아요. 그러면 분류 코드가 SA야? 이것도 조건이잖아.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업무 코드가, 업무 구분에서 뒤에 세 글자가 분석가, 관리자, 기획자야?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지. 그러니까 우리는 썸을 사용한 조건을 두 개를 쓴 계산을 하는 공식을 써놓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종사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종사자 수의 범위,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근데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쵸? 공식을 써놓는다는 거는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가로의 첫 번째 공식, 조건, 두 번째 조건, 요것들을 따져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할까요? SA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지.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얘는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요. SA야? 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SA야? 라고 해서 그냥 상수로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셀 값을 갖고 와서 F4를 걸어줘도 되겠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조건은 됐어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선택한 저 범위에서, 짝꿍의 범위에서 SA에 해당하는 애들만 참이 되니까 걔네들만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1이 됐을 때 참인 애들만 했고, 두 번째는요. 자, 업무 코드가 오른쪽을 기준으로 세 글자를 갖고 와서 걔네들의 세 글자가 분석가야, 관리자야, 기획자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라이트 함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라이트 함수를 쓰고 탭. 그런데요, 배열 함수는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짝꿍끼리 넣어줘야 돼. 그냥 시스템 설계 분석가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범위를 넣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범위를 넣되 여기서 뭐 해줘? 이제 F4 걸어줘야죠. F4를 걸어주고 컴마 라이트 함수의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갖고 와야 돼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이 영역의 범위에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유형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서 그냥 는 분석가야? 요렇게 하는 거야. 뭐가 틀렸을까요?
자, 여기서 틀린 점. 함수도 겹쳐서 어떻게? 그냥 지금 이건 셀이랑 어. 거랑 아니, 다르지는 않아.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건 안에 함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라이트 함수를 쓰고 컴마를 하고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했잖아. 그러면요, 라이트의 함수는요, 여기서 3 다음에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요거 돼요? 함수는요, 가로가 열려서 가로가 닫는 데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기에 가로를 안 닫으면 라이트 함수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는 2, 3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을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 뭐냐면 배열 함수에 나오는 저 부분 중에 함수가 사용이 되면 그 값을 닫고 는 남이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이런 걸 비교해 줘야 된다. 관리자야, 기획자야, 뭐 설계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가로 닫는 게 중요해요. 거의 가로를 빼먹고 거의 계산이 안 돼요 라고 하고 한 3분, 4분을 썼는데 못 풀고 넘어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내가 3분, 4분을 쓰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만 푸는 거야. 만일에 내가 3분, 4분을 써서 아리까리 하거나 못 푼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패스하는 게 맞아. 패스하는 게 순서예요. 왜냐면 뒤에는 더 쉬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리면 뿅 나오겠죠. 요게 배열함수. 이게 배열함수의 유형 다예요. 만일에 이 부분들이 그냥 잘 이해가 되네 라고 하면 그 커마 1급의 실기는 3분의 2가 끝난 거야. 3분의 2. 되니? 그치? 민수야 알겠니? 알겠는 계산이 안 돼? 왜 안 되지? 여기서 라이트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쳤는데 A8 A8이구나. A8에서 일단은 여기서 A8은 일단은 그거 F4를 씌워줘야지. 제가 밑으로 당길 때 A9 그 다음에 28, 23에서 했어. 그 다음에 곱하기 범위가 너 지금 어떻게 업무 구분으로 보면 난 종사자 수의 합계를 좋아. 이거는 다시 쓰지 말고 색이 요거 알지? 범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계산이 안 돼. 자, 넘어가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홈을 눌러서요. 자,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 average라는 함수 이것들을 계산을 했잖아. 그것처럼 이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필요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면 저랑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는 계산 문제에 항상 한 문제씩 나와.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면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네 Alt F11 눌러보세요. Alt F11을 누르고 그 다음에 삽입에 모듈로 가는 거예요. 삽입의 모듈.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냥 사용자 정의 함수네 라고 나오면 문제도 보지 말고 그냥 Alt F11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요
퍼블릭 펑션으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문제에 보면 항상. 그러면 여기다가 그 퍼블릭 펑션을 쓰는 거예요. 오타 없이. 퍼블릭 펑크션 fn 총점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엔터.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요 Alt F11 삽입의 모드를 열어놓고 문제에 나와 있는 퍼블릭 펑션으로 시작하는 그 구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문만 쓰고 엔터를 딱 치면 end 펑션은 자동으로 생겨. 제대로 썼으면. 퍼블릭 펑션을 대문자로 쓸 필요 없고 그냥 소문자로 다 쓰면 돼요. 그리고 fn 총점에 대문자 fn이라고 쓰면 안 돼요. 퍼블릭 펑션에 써있는 소문자 fn 총점 가로 열고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이렇게 쓰면 엔터를 딱 치면 end 펑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sum 함수를 열면 영어 단어 10개 외웠잖아요. 이제 우리 10개를 외워가지고 함수를 사용할 때 거기에 있는 영어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여기에 fn 총점 안에 출석, 과제, 중간, 기말 여기 안에가 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제를 먼저 보고 옵시다. 문제를 보니까 fn 총점을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라고 했고 그 다음에 fn 총점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출석, 과제, 중간, 기말을 인수로 받아 총점을 계산해서 돌려준대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출석 더하기, 과제 더하기, 중간 더하기, 기말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좀 친해지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나와. 액세스도 많이 나오고 엑셀에서도 많이 나오고 fn 총점 자변이 결과값이니까 우리는 여기 안에다가 펑션, end 펑션 이 사이에 안에다가 우리는 뭘 하냐면 뭘 할 거냐면 fn 총점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fn 총점은 어떻게 되냐면 출석 더하기 과제 더하기 중간 더하기 기말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fn 총점에 들어가는 거는 각 셀에 출석이나 과제나 중간이나 기말에 해당하는 값들을 더해준 숫자 값들을 다 더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방향키로 아래로 내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띄어쓰기가 뿅 돼서 들어와. 요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여하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 보세요. 파일에 보면 여기 밑에 닫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돌아가기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보면 Alt Q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비주얼 베이직을 닫을 때는요. Alt Q로 닫을 거예요. Alt Q를 눌러보세요. Alt Q를 딱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이 닫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김대성의 총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셀에 와서 그냥 썸하면 되잖아요. 썸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용자 정의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fx를 딱 누르면요. 함수들이 나와요. 함수 마법사가 나오고 범주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해 보세요. 사용자 정의. 그러면 F가 아니라 여기 fx. 이 셀에서 fx를 딱 누르면요. 여기 범주에서 사용자 정의.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점 모듈이라고 돼 있나요? 그냥 fn 총점이라고만 나와 있나요? fn 총점이라고 나와 있대. 민수도 fn 총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사용자 정의로 바꿨는데도
Alt F11. 아트를 빨간색 나오잖아. 퍼블릭, 펑크션, FA 총점. 퍼블릭 틀렸잖아. L이랑 I랑 바뀌어. 빨간색이 나오면 안 돼. 비주얼 베이직에서 빨간색이 나오면 안 돼. 라이트 큐. 그것을 눌러서 멈추에서 사용자 정의가 나오잖아. 그러면 FM 총점을 선택을 하면요,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왔는데 fn 총점 점 모듈 어쩌고저쩌고 하면 압축을 안 풀었거나 그 파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fn 총점을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마법사가 뜨고, 우리는 출석 탭 그 행에 해당하는 김대성의 총점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가제 탭, 중간 탭, 기말, 여기 있는 셀 값으로 집어넣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83점부터 74점까지 이렇게. 요거는 간단한 사용자 정의고, 사용자 정의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 조금 쉬었다 할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